한국이 스피드로 코로나를 이겨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최근 해외 유명 커뮤니티에 한국의 사진 한 장이 게시되면서 전세계 네티즌의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영미권 유저미 전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명 커뮤니티인 레딧에 한국 MBC 방송국에서 옥상에서 스튜디오를 만들어 촬영을 한다며 왜 그래픽으로 하지 않고 저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고 무려 1200개 이상의 답변이 달리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본 사진은 지난 2019년의 하노이 회담 때 MBC에서 방송국 옥상에 스튜디오를 마련 후 촬영한 겁니다. 그럼 왜 한국에서 저런 위험천만해 보이는 옥상에서 스튜디오를 촬영했냐는 궁금증이 레딧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도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이곳은 하노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 2차로 만나는 세계의 회담이었고 한국도 이 회담의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상태이기도 했으므로 한국의 방송사들은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는 게 우선이기에 위험하지만 건물 옥상이라는 다소 무리한 장소를 택했고 생생하게 하노이 시내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을 전하는 앵커들이 직접 하노이에 가서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며 방송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다른 방송사들과는 차별을 두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스튜디오는 MBC만 그렇게 마련한 게 아니라 KBS, JTBC, 채널A, 연합뉴스TV 등도 같은 방식으로 스튜디오를 마련해 경쟁적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실제 하노이에 있던 많은 방송국 관계자들은 이러한 촬영 방식에 대해서 한국의 방식이 창의적인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고 한국이 아닌 하노이에까지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촬영하는 전문성과 신속하게 스튜디오를 세워서 보도를 해내는 속도감에 감탄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네티즌은 그린 스크린을 이용하지 않고 현장감을 위해 저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있긴 하다면서 그런데 저렇게 한국처럼 방송국이 죄다 몰려와서 빠른 속도로 스튜디오를 만드는 건 불가능해 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어쨌든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든 해낸다는 말도 나옵니다. 스위스의 한 네티즌은 이런 방식은 스위스에서도 딱 한 군데가 저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날씨를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옥상에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번개가 쳐도 방송한다며 다만 한국같이 일회용으로 저렇게 멋진 스튜디오를 차려내는 건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의 흔적은 전 세계에서 찾기 쉽다며 그들은 IT 기술이 좋고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했습니다. 당시 하노이에서는 현장감을 살려서 촬영하기에 좋은 장소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장소란 현장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방송 촬영이 용이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배경의 분위기가 하노이를 제대로 담아낸 것은 시청률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열악한 베트남의 제작 환경에 한국 방송국들은 사다리차나 각종 장비를 이용해 스튜디오 제작에 나섰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뛰어난 뉴스를 제작해 내보낼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 베트남 통당역 근처 고층 빌딩에 포진하여 고육지책으로 옥상 등을 빌리는 아이디어도 생각해낸 한국의 방송사들을 보며 베트남 언론에서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한국보다 늦게 도착했거나 한국과 같은 작업을 아예 엄두도 내지 못했던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카페를 빌리거나 더욱 열악한 장소를 빌려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트남 언론은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며 한국은 매우 빠르고 독창적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영국 BBC의 한 기자는 한국이 빨리 처리하는 건 비단 베트남만의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과거 자신의 서울 특파원 시절을 추억했는데요. 그는 한국의 빠름은 대충이 아닌 특별함이라고 짚겠습니다. 보통 외국은 물론 한국에서조차 한국은 빨리빨리인 대신에 대충 한다는 의미를 집어넣고는 했는데 이제 한국은 빠르면서도 매우 정확하게 바뀐 대단한 문화를 가졌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자신이 서울 식당에서 초시계를 놓고 주문을 했는데 뼈 해장국이 나오기까지 1분 30초가 걸렸으며 다른 반찬까지 나오는데 2분 20초가 걸렸다면서 보너스는 팁까지 없다는 점이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인터넷만 빠른 게 아니라 결혼식마저 3시간 안에 초고속으로 끝내는 국가라고 하면서 이는 한국의 배달의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배달앱이 그 어느 나라보다 활성화되어 있기도 하며 최근에는 배달을 누가 빨리 하는지 경쟁을 하느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신호를 무시하기도 한다면서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이러한 빠름은 또한 각종 트렌드를 리드해 전세계 회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를 시험하는 장소로도 유명한데요. 전세계 수많은 영화들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봉해서 성공 여부를 판단하곤 합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순식간에 정보를 공유해서 이 영화가 재밌는지 알아내며 소문을 냅니다. 따라서 전세계 유명 브랜드들은 한국 시장을 성공의 바로미터로 삼았는데 이것이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스피드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의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죠.
한국은 트렌드에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모바일 기계를 다루는 데 있어 매우 스피드해서 전 세계의 누구보다 유행이나 이슈에 대해서 민감한 편이라고 전해집니다. 실제 2010년 미국에서 있었던 LG의 문자 보내기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한국인들이 온갖 정보를 단시간에 찾아내 빠르게 적용해서 미래형 인간들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번 아베 총리 사퇴할 때에도 관련 라이브 방송의 채팅창에서도 일본인들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인들이 총리가 입장하는 시간에 맞춰서 입장해 채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베 총리의 마지막을 같이 배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당황하면서 여기에 왜 한국인이 나타나고 있지라며 한국인이 아베 총리 퇴임하는 방송에 찾아왔다며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967년 자원봉사자로 서울에 왔던 게리 래퍼는 한국인들은 서울로 빠르게 몰려들고 있다면서 이러한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룬 그들은 매년 수출을 30% 이상 증가시키고 있다고 회상하며 빠른 산업화를 이루고 달성해낸 것은 다름 아닌 한국 국민 자신들의 근면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빠른 것뿐만 아니라 뭐든 간에 열심히 해서 해치우는 국민성 때문에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뭐든 빨리 짓는다는 것은 말레이시아의 자존심인 페트로나스 타워 일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쌍둥이 빌딩의 한쪽을 맡아서 일본보다 늦게 착공해 그들보다 더 빨리 공사기간을 끝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것은 조상 때부터 원래 그런 유전자가 있나 본데요. 과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원성은 원래 예정보다 7년이나 빨리 완공되었고 지금까지도 우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팬데믹 사태도 결국 한국이 스피드로 코로나를 잡아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은 코로나 초반에 대학생 개인이 앱을 개발해서 코로나 동선 추적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앱을 즉시 다운받았고 자신이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코로나 앱이 등장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7월쯤에 나왔고 일본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 1%도 제대로 다운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날로그 사회라도 한국과 차이가 너무 큰 것이죠. 독일의 유명 마커스 란츠 쇼에서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중에 IT 부분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코로나를 디지털로 통제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하면서 한국의 스피드와 전문성에 감탄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이것은 한국 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질병본부는 3단계를 최대한 늦추며 2.5단계까지 격상하며 발빠르게 대응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마저도 정부가 늦게 대응한다고는 하지만 경제를 개방하면서 이렇게 전체를 디지털로 통제하는 경우는 매우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도시 전체를 폐쇄하지 않는 한 통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민첩함과 성실한 자세를 통해서 주변을 독려하면서 이번에 일어난 역대급 상황을 역시 수습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독일의 부총리는 한국의 역학 모델이 가장 효율적이며 독일이 본받는 대상으로 한국을 거론했다면 제대로 본 것이라고 한국을 칭찬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한계에 다다른다며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했던 정은경 본부장의 말을 새겨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대한 협조해야 이 사태를 좀 더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완전히 뒤죽박죽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일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본은 당연히 취소했어야 하는 도쿄올림픽을 폭탄 돌리기처럼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결국 원자폭탄 정도가 될 때까지 폭탄을 더 키워나가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50조 원 적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지 개최하고 국가의 명예를 높였다 라는 정신 승리를 여론전으로 밀어붙이는 꼼수를 생각합니다. 코이케 도쿄도지사는 내가 다 잘해서 성공했다 라고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갑자기 꼬였습니다. 시네마 현 지사의 기자회견이 갑자기 폭탄으로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 폭탄은 그동안 잘나가던 코이케에게 큰 이미지 타격을 주었으며 스가 내각에게도 대형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시네마 현의 마루야마 지사는 17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5월에 예정되어 있는 올림픽 성화 봉송의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시네마현 성화 봉송 실행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도쿄도의 대응에 불만이 있다 라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성화봉송은 대외조직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각 현이 성화 주자와 루트를 결정하고 자체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시네마현도 9천만엔 약 9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자체 실행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의 판단으로 중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화봉송이 3월 25일 후쿠시마현에서 시작되어서 7월 23일까지 47개 도도부현을 돌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중간 라인이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마루야마 지사는 다시 성화봉송을 할지는 1개월가량 시일구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개최를 고집하면 안 된다라고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일구의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도쿄도의 적극적 역학 조사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을 들었습니다. 상황은 위급한데 자꾸 숨기고 속이면서 개최를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태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네마현에 대한 시일구 대책 지원이 앞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를 보고 성화봉송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도쿄도가 보여준 시일구 대응을 생각하면 도쿄도의 대응 능력에서 개최가 가능한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감염 확대 국면을 맞이한 경우에 도쿄도가 그 상황을 회피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올림픽이 개최된 후에 도대체 도쿄도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매우 불안하다라고 직격탄을 때렸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인데도 도쿄도가 시일구 확산 대책을 위한 조사를 슬그머니 축소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이고 속이는 짓이다 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크게 한 방을 먹은 코이케 도쿄도지사는 역학조사 축소에 대해 시네마현이 오해하고 있다, 철저히 하고 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으로 47개 도도부현과 잘 협력하겠다 라며 릴레이 성화봉송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아베와 스가와 모리를 괴롭히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던 코이케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쿄도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까지 시일구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동안 코이케는 도쿄도에서 확산되고 있는 시일구는 스가 내각의 잘못이다 라며 신나게 여론전을 해왔습니다. 코이케는 이런 여론전으로 아베와 스가를 몰아붙였고 조직위 모리 회장까지 물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케는 강력한 차기 총리로까지 물망에 올랐는데 이번에 크게 한 방을 먹은 것입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을 코이케는 빨리 수습하기를 원하지만 시네마현 마루야마 지사의 기자회견으로 다른 주지사들도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토리현의 히라이 지사는 시네마현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 국가에서 지방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규모 이벤트는 신중해야 한다 라고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히로시마현의 유자키 지사도 각 지사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 라는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테현 지사도 시일구 대책이 우선이다. 확산되는 지역은 당연히 성화봉송을 중단해야 하지 않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오카야마현의 이바라기 지사처럼 국가의 입장을 이해한다. 성화봉송에 적극 협력하겠다 라는 발표를 하기도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나가와현 지사는 이제 와서 성화봉송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당돌한 발언이다. 가나가와현은 성화봉송을 순조롭게 준비 중이다 라고 했고 오사카시의 마스이 시장도 성화봉송 주자와 응원하는 사람들도 모두 마스크를 쓰면 되지 않는가 문제없다. 부흥 올림픽을 위해 성화 릴레이는 필요하다 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시네마현 마루야마 지사의 발표 때문에 일본의 각 지사들의 의견이 뒤죽박죽 대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도 가뜩이나 어려워진 올림픽 개최에 찬물을 끼얹었다 라며 불쾌해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네마현을 달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일구를 우려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라며 부지런히 수습하려고 합니다. 47개 도도부현을 도는 성화봉송인데 일부라도 중단이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네마현 마루야마의 폭탄 선언에 대해 여론은 이미 크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시네마현 주민들도 어쩔 수가 없다. 조밀하게 모이면 시일구가 확산될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부흥 올림픽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주자로서 달리고 싶다. 라는 성화봉송 주자의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화봉송 주자들은 안타깝지만 이해는 된다. 올림픽보다 시일구 대책이 우선이다. 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도 당장 도쿄올림픽을 중지해라 라는 의견이 85%일 정도이기 때문에 마루야마 지사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여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루야마 지사의 발언으로 당장 성화 봉송을 중지해라, 뭐 하는 짓이냐 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찬반 여론이 높은 와중에 시네마현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일본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시네마현이 저렇게 철저히 하고 있다 라는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발언에 깜짝 놀랐다, 다른 도도부연보다 마음 편하게 진행할 줄 알았다 라며 놀라워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폭탄 돌리기로 계속 대회 중단 결정을 미루다가 이제는 낭떠러지로 떠밀려가는 입장이 된 일본 정부는 대형 악재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대회 중단을 결정한 결정권자가 한 명도 없는 무책임한 방관자만 있기 때문입니다. 시네마현의 성화 봉송 중단 사태는 이제 겨우 시작된 아주 작은 폭탄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크고 작은 폭탄들이 여기저기서 터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원자폭탄급 폭망 사태가 생길 때까지 갈 것입니다. 다 같이 죽자는 거죠. 참 한심한 꼴입니다.